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파입니다. 한참 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신변에 좀 변화가 있었고, 한 20년 넘게 유지했던 이 생활의 패턴 리듬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 변화된 거에 적응하고 좀 정신없이 사느라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뜬금없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제 배경을 아시는 분은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 관해서 내용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직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제 많은 사례들을 보고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관이 부재한 시대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 자녀 교육에 관한 겁니다. 애들에 관한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직업 특성상 부적응이 있는 또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에 제 눈에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착하고 또 자기 일 성실하게 하고 또 예의도 있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더 많죠.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개인 캐릭터 자체가 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 이제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 어쨌든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자식 고민이 많고 자식 때문에 속을 썩고 있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밖에서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교육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대충 집계를 해봤을 때 거의 원인이 하나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애들을 많이 낳지 않고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행하게 된 인본주의, 그래서 인권, 학생의 인권, 노동자의 인권, 인권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런 것들이 아주 아이들의 특성 중에 아주 중심적인 특성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중심성은 모두가 자기중심성이 있으면 이게 어울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계 내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형태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발현되는 문제는 더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의 원인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제를 관이 부재한 시대라고 지어봤고 이 관이란 용어는 이제 사주 명리에서 등장을 하는데 요 틀 안에서 설명을 하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쪽 거 한번 보시면요. 이 비경겁제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인입니다. 그냥 A면 A라는 사람, B라면 B라는 사람, 이제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화토금수 오행들이 서로 상생상극하면서 이제 관계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십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카테고리 안에서의 역동을 살펴보면 이제 이와 같습니다. 여기 식신상관이라고 나온 거는 이제 식상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두 개를 같이 부르고 자기 표현과 관련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가 아웃풋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표현하고 내가 손발을 움직이고 또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한 십성 중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식신상관으로 나뉘는데 그냥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식상의 에너지는 나의 에너지가 나가는 것, 아웃풋, 표현하는 것, 내 손발이 움직이는 것, 뭐 이런 것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손발을 열심히 움직인 것의 결과가 이 재성입니다. 편재정제라고 나눠지는데 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움직인, 내가 아이디어를 낸, 내가 자기 표현을 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움직이는 것은 보통은 경제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움직인 결과는 결국 돈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편재정제, 재성이라는 것은 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주를 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결과치를 뜻합니다. 결과치를 뜻하고, 이제 제가 관이부재한 시대라고 한 건 이 관에 해당합니다. 편관, 정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관성이라고 부르고요. 합쳐서. 이것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관이 부재하냐면 이 관이 나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금으로 되어 있죠. 금이고 목인데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또는 전지가위로 나무를 다듬고, 그러니까 이 쇠로서 금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힘은 나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금극목 해가지고 극이 되는 관계가 되는데, 통제하는 것, 뭐 일단 이름만 들어도 통제당하는 거는 이제 불편한 일이니까요. 근데 이 통제를 왜 하느냐? 통제를 왜 하냐면 보호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겁니다. 특히 이 정관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도 길신에 해당하는데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는 이유는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가고, 이 교통법규는 결국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으로 나를 통제하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 법을 지키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의 목적은 보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편관이라는 것은 이제 일간과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극으로서 이제 조금 치우쳐진 이제 통제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뭐 차치하고요. 일단 관성이라는 힘이 나를 통제하는데 왜 통제하느냐?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 힘입니다. 근데 이 관이 부재한 시대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혼내도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상담할 때나 이제 뭐 보면은 혼낸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아이한테 전혀 그게 처벌의 형태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가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혼낼 수 있나요? 못 혼냅니다. 혼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학부모 찾아와서 난리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공무원이 뭐 조퇴하는 애 교문까지 혼자 내려보냈다고 담임 선생님 불러다가 막 갑질 해가지고 지금 뭐 직위해제 당했다는 뉴스 기사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에 애를 혼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학교 선생님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애들을 혼내겠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학원이요? 학교도 그런데 학원 선생님이 애들을 혼낼까요? 절대 혼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자녀를 따끔하게 훈육하고 혼내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집에서도 안 하면 그래서 아나무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게 관이 부재한 시대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이 신경이나 쓸까요? 그러다 보니 나를 통제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애들의 이제 특성을 보면 그 아이를 컨트롤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통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걸 기억해 주시고 이제 편인하고 정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인성이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특히 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생해주는, 이제 수생목 이렇게 적혀 있죠. 이제 물이 이제 나무에 공급이 돼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이 정인은 어머니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편인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요. 어쨌든 인성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집마다 한둘밖에 없고 귀하다 보니 애들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요즘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 건 압니다. 근데 요즘 애들 뭐 그렇게 부족한 거 없이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통제하는 힘은 없고 나를 무조건 생해주는 힘이 강해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비대해지겠죠? 내가 가지치기도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깎임도 당하고 해갖고 다듬어지고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거의 힘은 전혀 없고 나를 생해주는 힘만 막 가득가득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비대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과대해지는 거고 자기 중심성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나로부터 나가는 나의 표현과 나의 손발이 움직이는 것과 나의 표현 방식, 그 대화하는 방식, 나의 사고방식, 나의 아이디어나 신념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에서 나가는 것, 여기서 나가는 태도들이 옆 사람들,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편하게 하면은 당연히 어떤 결과가 돌아오나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나요? 싫어하겠죠. 애들이 싫어하겠죠. 싸우겠죠. 갈등이 계속 생기겠죠. 적응을 못하겠죠. 결국 이 악순환의 흐름이 커져서 결국 관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들이 내가 가진 것, 이제 책임입니다. 의무, 책임. 의무나 책임이 나를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일해서 돈을 벌면 뭐를 해요? 세금을 내죠.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재능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관성의 힘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고 무한정 제공되는 듯한 이 인성의 힘으로 왜곡되어진 이 과대함이나 비대함이 자기 중심성을 만들고 이것이 나가는 것이 균형 잡힐 수가 없겠죠. 자기밖에 모르는 표현 방식이나 대화들이 옆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그건 결국 고립시키게 됩니다. 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건 결국 돌아와서 편관으로 나를 치게 됩니다. 이 편관을 살이라고 부릅니다. 살. 이제 이런 내용, 이 틀에 맞춰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지 핵심이 무엇인지는 아실 겁니다. 나를 통제하는 힘이 없다라는 것. 통제는 안 하는데 막 무한정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혹시 뭐 학교나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이제 더 큰 이제 성년의 자녀라면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적응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의 기본 기저에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95% 이상입니다. 거기서부터 왜곡된 이제 자기의 비대함이 결국 많은 형태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그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가끔 통화하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이제 우리가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집에서야 당연히 안 그럽니다. 안 그러죠. 집에서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한테 다 맞춰주잖아요.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없고 자기한테 다 맞춰주잖아요. 뭐가 불편해요? 무슨 갈등이 생겨날 여지가 있습니까? 근데 학교에 가면
유치원에 가면, 어린이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니 그게 안 되잖아요. 제발 부모님들 그런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 사실 자식 문제는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어리니까 자식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서서요. 근데요, 더 크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면요. 어리면 어릴수록,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지금 생각을 바꾸면, 우리 자녀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조금만 바꾸면, 의식만 하면 아이가 어릴수록 정말 금방 바뀝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으로 만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동료로 만나고 이제 코워크로 만나는 선생님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 들어보면 상담 현장에 있고 교육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형태의 문제들이 자식들한테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본인이 교육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심해요. 왜냐면 자기가 배웠으니까. 나는 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우리 애한테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부정하고 속이 터집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식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제일 최악이 또 뭐냐면, 밖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관계적인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결국은 생기면 내 자식의 문제는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그런 친구 사귀지 말라고 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진짜 자식을 진짜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정신질환, 정신병의 치료의 첫 단계가 병식, 인사이트라고 하는 자기 통찰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치료가 출발이 되는 건데, 부모 자체부터 자식은 그냥 감싸고 돌고 다른 애가 잘못한 거다 라는 식으로 일단은 프레임을 딱 고정시켜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은 더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든 어린이집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어디서 적응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부모인 나에게 연락이 온다, 그럼 일단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돌아봐야 되는 거고, 나의 양육 방식이나 훈육 태도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어릴수록 내가 마음만 내가 자기인식, 이 자기 객관화를 하면 우리 애가 변할 수 있는 확률은 엄청 높아요. 이건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부모가 내 자식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내 자식한테 관의 힘이 미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거는 그냥 1 더하기 1 수학보다 쉬운 거예요. 통제하는 힘을 가하는 방법은 그냥 중학교만 나왔어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는 뭐 이제 처벌, 뭐 정적 처벌, 부적 처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적용하는 거는 1도 아니에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게 문제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부모들 있으면 이 영상 좀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시고, 제가 진짜 자식 때문에 골머리 썩는 분들한테 이제 원치 않으실 수도 있지만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 해드릴 수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 제가 완전히 후루꾸는 아니에요. 어쨌든 학위도 가지고 있고 자격도 가지고 있고 현장 경험도 가지고 있고
뭐 이제 경찰서에서 위촉위원으로도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후루꾼은 아니에요. 심리학의 이론도 많고 기법도 많고 많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변하겠다, 내 자식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할 수 있는 건 너무 단순하고 사실 쉬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발현된 문제가 복잡하고 골치가 아픈 거지,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금방이라고요.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제발 부모님들, 나는 괜찮은 부모야. 아이, 그렇죠. 괜찮은 부모인데 혹시나라도 외부에서 내 자식과 관련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좀 점검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려요. 나이 들면 들수록 애가 일으키는 문제의 수위도 높아지고 문제가 커져요. 그러면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수습하기가 편하고, 지금 이걸 조정해 놓지 않으면 자식 문제는 평생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잘 적응하고 괜찮은 아이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그렇다는 것은 괜찮은 부모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일부 이제 자녀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영역이 이쪽이라서,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세상은요, 모든 미디어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맨날 공감만 외치고 경청만 외쳐요. 속이 터집니다. 그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진짜 많은 사례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공감과 경청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더 자기 속으로 들어가요. 더 받으려고 하고 더 자기 불쌍한 거에 빠져가지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못 나간다고요. 그것도 적당히고, 결국 적응상의 문제가 있는 건 본인의 태도나 무언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되는 거라고요. 나이가 이게 차면 찰수록 스케일이 커지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자식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하고 물질적으로도 고생하고 그러기 전에 자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간절한 제 바람이고, 우리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좀 더 건강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한테 해당된다 라고 하시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해드리고, 주변에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식 때문에 진짜 속 썩고 계신 부모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댓글에다가 뭐 상담 받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의사를 밝혀주시면 뭐 신청하는 분이 많으실지 적으실지 모르겠지만 다 해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신청하신 분들 나름대로 뭐 이렇게 주사위 던져가지고 추첨해가지고 뭐 기초 정보 같은 거 메일로 받은 다음에 이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무료로 상담을 하는 건 사실 저를 위해서예요. 저는 이제 제 사주 구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주 구조라서 일부 저를 위한 거기도 하고, 또 진심으로 또 이게 옆에서 보잖아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문자 오고 연락 오는 학부모님들을 가까이서 보게 돼요. 볼 기회가 있어서 이제 보게 되면 또 자존심 강한 부모님들,
또 자기는 엄청 이게 바르고 스탠다드하게 살아오신 분이라서 평생 그런 일을 겪을래야 겪을 수 없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연락을 받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 하세요. 막. 예. 그래서 그 이제 고충을 또 알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하는 거고요. 제 진심이 조금 전달이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주 양육자, 이제 뭐 부모님 중에 한 분만 계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조건이 있지만, 아이를 둘러싼 주 양육자 두 분의 이제 사주팔자랑 당사자인 자녀의 사주팔자를 같이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부모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드바이스하고, 그리고 애 자체의 특성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내 자식이 어떤지 사실 잘 몰라요. 부모님들 워낙 바쁘고, 안 바빠도 그 사람의 틀을 이해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다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가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어쨌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음파 2 채널에 올리는 영상인데, 이제 원래 음파 채널에도 이제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정신 챙기고 시간 나는 대로 또 이제 컨텐츠들 보면서 뭐 차근차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